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임진년 2012년 새해가 밝고도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치권에서는 신년 벽두부터 굉장히 듣기 언짢은 소식들, 뉴스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21세기 민주국가라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자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헌법은 그렇게, 지향하고 있고요. 민주국가라는 곳에서 막강 여당이 당내에서까지도 돈봉투를 돌린다는, 오늘날까지도 돌리고 있다는 이런 소식. 사실 한국의 평균 수준을 엄청나게 깎아먹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년 2012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병장이 된 심정으로 구국의 길? 예, 우리 국민들이 참 1592년도 아니고 2012년에 의병장이 되는 심정으로 나서야 된다는 게 참 서럽고 슬프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 국격을 되돌릴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결국 행복한 국민, 행복한 국가, 행복한 사회, 우리 국민들의 힘에 달려있는 것 같고요.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기회. 총선과 대선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우리 이 나라의 수준 좀 원위치 아니면 좀 상승시켜 놓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올해도 또 풍부한 글과 이 분석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양식을 주실 거죠? 예. 동북아의 문에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원문 자료실 하고요. 이 한반도 오늘을 좀 약간 섞었습니다. 남북의 신년사를 좀 들여다보면서 정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새해를 맞아서 남북정부가 새해 국정기조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올해 남북관계를 이제 대충 총기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총노선?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올해 국정운영 기조에서 남북관계 관련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핵심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먼저 이명박 정부의 신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주목이 되나요? 예, 이명박 정부 신년사가 사실은 이제 연말에 신년사라고 따로 발표를 했고 연초에는 신년 연설이라고 해서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에서 중심 내용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발표한 신년 연설은 주로 국내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라든지 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쭉 했는데 어쨌든 많은 다른 야당이나 언론사들의 이제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은 희망이 넘쳐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전혀 희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첫 부분에서 대북 정책 얘기를 좀 했고요. 대북 정책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국력이 지금처럼 강성하고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먼저 강성대국 선포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얘기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했는데 아직도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위기 해법들을 제시를 했어요. 청년들 보고 아프리카도 가고 남미도 가고 진출을 많이 하라고 이런 제안도 했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친인척 비리들 본인의 내곡동 사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했죠. 사과라고 할 수가 없는 사과도 아니고 사과가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걸 했습니다. 주어 목적어가 있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남은 임기 동안도 하는 대통령으로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꺾어버렸네요. 마지막에. 네. 끝까지 열심히 대통령직을 해먹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어떤 것보다 좀 희망적인 거는 하야 성명이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국민들이. 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렇더라, 이런 거고요. 자, 일찍이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처럼 국력이 강하고 이랬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북측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남쪽에서 따라했나 봐요. 근데 이게 일찍이 지금처럼 강성하고 이랬던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막 고구려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지하에서 통곡하시겠는데 그렇죠? 네. 예. 지금 가장 국민들의 체감하고는 정말 극적으로 그 반대쪽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격이 떨어지는 이건 뭐 돈이 몇 푼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국민들이 불감증인가요? 이게 대통령이 체감하는 것과 국민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나라 경제는 좋다는데 왜 우리 사는 생활은 참 여전히. 그래서 나라 경제 부분도 상위 1%를 중심으로, 그죠? 근데 이번에 이건희 회장 이런 사람들도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어려울 것 같다.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은 공격적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려울 것 같아서 공격적 투자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죠. 네. 자, 요런 정도의 남쪽에 신년사가 있었는데,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부분만 한번 자세히 원문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 새로운 기회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기묘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 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해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육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육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린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주변국들도 기꺼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작년 10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정세와 안보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양국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미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한중 관계의 미래와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EU, 아세안 주요 정상들과의 전략적 공조를 긴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까지가 동북아 한반도 정세 관련한 언급이었죠? 예, 네. 내용 일단 보면 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일단 작년에 이제 한참 논란이 됐던 진정성 문제 또 들고 나와서 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핵 활동을 중단해야 육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육자회담이라는 게 핵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단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중단한 다음에 육자회담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남북 문제를 남북 사이에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는 얘기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아세안 이런 나라들하고 공조 잘하고 있다. 결국 외세 공조 잘하고 있다라는 걸 자랑하는 얘기 외에는 나온 게 없었어요. 뭐 이런 식의 결국은 북한에게 아무런 제안도 새로운 제안도 하지 못하고 뭔가 전향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북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hit더운 망발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핵활동 중지와 지원을 짓거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뭐 무슨 지원 따위로 흥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오산.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것 같아요. 비핵 개방 3천을
또 그냥 비핵개방 3천 너무 비판받다 보니까 비핵개방 3천이란 말을 못 쓴 거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원을 하겠다. 지원 이 부분이 3천에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평화 안보 통일은 누구보다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거 사실 6.15 공동선언의 대전제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끼리, 그죠? 민족 자주의 원칙, 요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냥 6.15 공동선언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딴 거 절대 얘기하지 않죠. 요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죠? 14 남북 그 정상선언 있잖아요. 네. 평화 번영, 공동 번영, 뭐 이런 얘기를 쓰면 되는 건데, 14선언에 담겨 있는. 이런 거 하는 건데 또 다른 말 쓰려고 애썼거든요. 상생공영. 그죠? 상호불신 대화를 통해 상호불신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 14선언에서 주요하게 얘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그렇죠. 6.15 14만 그냥 허심하게 짚으면 되는 건데 차마 이 얘기들은 못하고 애둘러 얘기하다가 또 중간에 비핵개방 3천을 엉뚱하게 끼워넣고 그래 놓고서는 한반도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과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니 남과 북 사이에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희떠운 망발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첫 번째 미국이죠. 미국과 일본과 뭐 외부 세력들 외세와의 공조를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전략적 소통과 협력. 이거 남과 북 사이에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자, 요렇게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북이 신년사 대신해서 이제 공동사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하고 네. 있죠. 이게 몇 년 된 거죠, 벌써? 95년부터 시작을 했죠. 예, 17년째, 뭐, 이렇게 되겠는데요. 공동사설 발표하고 있는데, 공동사설이 뭔지, 해마다 1월 1일 되면 북의 공동사설에서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네티즌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네. 공동사설이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북한도 원래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신년사를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1월 1일에 이제 신년사를 쭉 낭독을 했었는데, 94년도에 이제 김일성 주석 서거 이후에 95년도부터 신년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95년도 1월 1일에는 94년도에 발표했던 신년사가 녹음된 걸 그냥 다시 틀면서 북한 이제 주민들에게 김일성 주석의 어떤 유훈의 성격이 있는 그런 것들 다시 쭉 전달을 했고 이때부터 신년사 대신에 공동사설이라는 형태로 해서 일련의 국정 방향을 쭉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고요. 이 공동사설이 이제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북의 이제 당 신문이죠. 당보와 군의 신문이죠. 군보와 청년보 네. 세 개 기본이 되는 세 개의 중앙 일간지인가라고 네, 그렇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 언론에 공동으로 실리는 사설인 거죠. 그래서 공동사설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올해 공동사설에 주목한 지점을 좀 짚어주시죠. 제목을 일단 보면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붕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공동사설을 그 구성을 보면 항상 이 지난해 평가, 그 다음에 올해 방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북 관계와 대외 정책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제 지난해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가 있었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이 내용이 이제 좀 추가가 된 그런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에서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작년까지 나왔던 그런 공동사설의 내용이 있는데 중심 흐름은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받들어야 된다. 이 내용으로 이렇게 쭉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동사설이 나오면 공동사설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A4로 해서 뭐 10페이지 뭐 가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론사들마다 분석을 하는데 키워드 분석을 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저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유훈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강성국가라는 단어가 10번 나왔고 강성부흥이라는 단어가 5번, 강성대국이라는 표현이 5번, 뭐 이렇게. 그다음에
함남의 불길이 작년에 북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 시대상으로 좀 제시가 됐는데 함남이라는 표현이 9번이 나왔고요. 새세기 산업혁명이라는 표현도 5번이 나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북에서 보고 있는 지점들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북한이 2012년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이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려면 지난해에 상당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가 좀 중요한데 일단은 강성국가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 경제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었다. 그 다음에 새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타올라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역 강국 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다음에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전환적 개선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하게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과제에서는 강성대국 건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고 이걸 통해서 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정책을 한치의 득팀도 없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김정은 대장이 후계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새세기 산업혁명의 기치, 함남의 불길, 이 두 가지를 중요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경제 강국을 이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타올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주목되는 건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강성대국의 모습이 뭐 경제, 정치, 군사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문화 부분에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했고요. 뭐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 좀 짚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북의 공동사설 중에서 남북관계 관련 부분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녘에서 1월 1일 날 발표한 공동사설 부분에서 남북관계 부분입니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인 14선언 발표 5돌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의 온 결의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 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6.15 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결의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 자주의 입장이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 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14선언 발표 5도를 맞으며 북남 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이행하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4대 매국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기 위한 대중적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은 조국 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 공동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동족 대결 책동을 견결히 반대 배격해야 한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 사이의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 책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온 결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 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 적대 정책을 짚으셔버리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 호정강들의 전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는 것은 현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은 반전 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 증강, 전쟁 연습 책동을 걸음마다 짚부숴 버려야 한다.
내외 호전 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네, 일단 기본 흐름은 아무래도 작년 말에 발표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다라는 걸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 당국 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오히려 남쪽의 4대 매국 세력들, 반통일 세력들과의 투쟁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명박 정부의 그런 이제 반통일 행위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이 바로 조국통일 운동이다라는 식의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가장 이제 중요하게는 구호가 제시가 돼 있었죠. 온 결의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 그 문을 열어나가자라는 표현이 이제 북에서 올해를 강성대구의 대문을 여는 해로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랑 좀 이제 유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통일의 문을 열어나간다. 그러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면 그 다음부터는 강성대국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올해 통일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이 통일의 이제 면모를 갖춰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겠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통일이라는 게 어쨌든 남북의 당국 간의 어떤 합의와 협상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게 정상적일 텐데 이명박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고 이남 정부의 이런 이제 반통일 택동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게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일의 문도 열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통일의 문을 여는 데는 이제 당국 간의 그런 이제 활동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간 사이의 어떤 이 화해 협력 활동들도 중요한데 민간 차원의 지금 협력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전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남북 사이에서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문을 열겠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을 진짜 가로막고 있는 게 물론 이명박 정부의 어떤 반통일 정책도 있겠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으로 인해서 이 한반도에 어떤 긴장이 조성돼 있고 이런 긴장 조성된 상태에 의해서 분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미 사이에서 어떤 관계 정상화를 하면 이게 통일의 어떤 결정적인 문을 여는 그런 이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미 관계에서 어떤 급진전이 있을 것임을 그런 예고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임기 말까지 끝까지 자신의 임기를 유지하면서 남북 관계가 계속 올 한 해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가. 그냥 북은 이명박 정부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반전 투쟁을 또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북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조국통일 부문 말고요. 그 앞에 북한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제들 제시하는 데서 군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군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좀 이제 특이한 건데 인민군대를 이제 강화해야 된다, 훈련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민군대를 조국 통일의 결사대로 준비시켜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린다면 즉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게 만단의 결전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북한이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북한이 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미국 아니면은 이명박 정부겠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 무력 행사를 한다면 오히려 그 반격을 통해서 통일을 무력으로 실현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북관계 관련해서로 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로 보여지는데요. 김정은 대장이 새해 첫 그 현지 지도를 군부대로 갔어요. 네. 흡사 95년에 다박솔 초소를 찾은 것과 비슷한 이런 행보다. 김정일 위원장이 94년 국상 이후에 이제 그 95년에 다박솔 초소를 찾았던 것과 비슷한 행보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남북관계 관련해서 직접적 의미 이런 걸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어디를 방문을 했냐면요.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 탱크 사단이라는 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 이름에 서울이 들어가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어떤 부대냐면
그 한국전쟁 당시에 서울에 제일 먼저 입성한 전차부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차부대를 북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부대로 보고 있고, 그 오중우 7연대 칭호쟁치, 그 칭호도 많이 받은 그런 이제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부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대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1960년 8월 25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과 함께 이 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 방문을 처음으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대를 방문한 날이었고, 이날을 성군영도 개시일로 이렇게 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다시 방문했다는 것은 김정은 대장도 성군 정치를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들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이제 남쪽 언론에서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대남 메시지하고도 연관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14년 국상 이후에 첫 95년 1월 1일 현지 지도로 다박솔 초소라고 해서 그 이제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는 대공포 기지입니다. 여기는 남쪽에서 올라가는 비행기나 미사일을 이렇게 격추시키는 그런 이제 부대인데, 여기를 방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 방문도 중요한 방문으로 이렇게 이 북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국상 이후 새해 첫날 첫 지도로 군부대를 방문한 거는 그런 이제 좀 의미가 있겠다. 근데 좀 다른 게 95년도에 다박솔 초소는 이제 대공포 부대이기 때문에 방어의 개념, 좀 방어 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근일 서울 유경수체 105 탱크 사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을 처음 입성한 부대다. 그리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군부대 훈련하는 게 동영상에 떴는데, 이 부대에서 그 남쪽에 여러 지명들을 편말을 세워놓고 도로를 이렇게 쭉 질주하는 그런 이제 훈련 영상이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이 부대가 가장 먼저 남쪽에 최남단까지 달려올 것으로 이제 작전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대를 방문했다는 건 지금 이제 북에서는 이 한반도의 전쟁 위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 대북 도발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이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남쪽으로 쭉 밀고 내려가서 이 기회에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냥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게 이런 의미가 사실 이제 좀 크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가서 유경수 탱크 부대를 가서 그 군인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 사진들이 한국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떴어요. 네, 요즘은 조선중앙통신에 뜨는 것마다 다 이렇게 보여주나 봐요. 예, 보여주나 본데, 하여튼 되게 친근하게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귓속말 이렇게 주고받는 장면, 막 이러면서 다 되게 자세하게 우르르 내놨더라고요. 다음 뭐 이런 데서 요즘 이제 언론들이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지지도 소식이 나오는 것마다 남쪽 언론들이 열심히 받아서 다 뿌리고 있어요. 네. 예. 자, 이명박 정부도 어제까지 또 대북 발언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좀 뭐 불편하지 않을 수 없죠. 네. 예, 남북 대화를 이렇게 북에서 보내는 메시지가 노골적이란 말이죠. 노골적인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남북 대화를 강조한 내용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 좀 바뀌나? 이런 얘기들도 오늘 네. 또 심심치 않게 막 합니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김정은 부위원장 체제 자체를 인정한 듯한 발언도 했어요. 조의 보낼 때 먼저 이런 판단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조의 발표할 때는 인민과 지도부를 나눠서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이명박 정부의 신년 연설에 담긴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다. 거기서는 사실 기존의 입장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거든요. 뭐 원칙을 지키겠다, 뭐 대북 정책에서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보였다가 5일 만에 싹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구체적으로 뭐 김성한 그 외교통상부 장관 같은 경우는 김정은 대장이 이제 합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분과 회담을 하게 될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은 대장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뭐 당장 흡수 통일을 하겠다거나 북한을 망하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도 않고 시도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남북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가면 한반도가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다. 류익 장관 같은 경우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좋은 선택을 통해 기회 창을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먼저 하고 뭐 천안함 연평도는 나중에 대화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 우리 대화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한 거예요. 왜 신년 연설 때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는 정말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남북의 신년사를 통해서 2012년을 전망할 수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남쪽은요 한치 앞을 보지 않고 써요. 오히려 한 번씩 바뀌는. 예, 이게 총노선이 아닙니다. 남쪽은 이것이 총노선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31일 날도 뭐 발표했잖아요. 신년사. 네. 신년사 발표하고 그거에서 또 살이 더 붙어서 신년 연설이 됐냐면 그냥 늘 하는 정도의 립 서비스 수준이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고 그야말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일날 신년 연설에서 이 얘기를 하고 뭐 5일날 그게 바뀌었다고 해도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북의 이제 신년 공동사설을 보고 그다음에 김정은 대장의 뭐 현지지도 보고 그다음에 북의 이제 언론 발표들 쭉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되니까 우리가 뭐 대화에서 밀려난 거 아니다라는 걸 이제 뭐 강조하고자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에서 이제 이렇게 막 대화를 뭐 우리 대화하고 싶어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북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보고 북에서 입장을 바꾸겠는가.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절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최고 지도자의 권위예요. 최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그 조이 문제 가지고 남쪽 정부에서 그런 이제 일을 한 거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강경하게 반발을 했고 이거는 단지 남쪽에서 그냥 말 몇 마디에서 우리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말 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처럼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북에서 이걸 철저히 계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말 몇 마디 던지면서 마치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데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북에서 이걸 받아서 그러면 대화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북한의 공동사설에 실린 주한미군 철수가 뭐 5년 만에 6년인가요? 네, 뭐 5년 만에 나왔다. 막 이러면서 또 이거 언론에서 막 나왔었는데요.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 이거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하기 북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 5년 사이에 되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조금 기대가 어그러진 사람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오바마 그 미국 대통령이 북방 군사 전략 네. 좀 약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못하는 거죠, 사실. 못한다고. 예, 못한다는 거죠. 예, 요거 나왔고 오늘 조선일보가 요거 관련해서 엄청 써대고 있더라고요. 좀 불안하기도 하면서도 아니다, 그게 한반도에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그 북에서 이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한 건 사실 북미 사이의 대화에서 이미 이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미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좀 볼 수 있는 건 주한미군 철수 내용이 이제 전부였다는 건데 이미 이제 쭉 언론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었고 그래서 작년 이제 12월 22일 날 3차 고위급 회담까지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 북의 국상으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결국 1월 달에 다시 이제 재개가 된다면 이 문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사이에 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된 어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제 이제 발표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새 국방 전략 발표식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요 이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왜 새로운 내용이 아니냐? 그 미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세계 전쟁 전략은 뭐냐면 윈윈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윈윈 전략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 남쪽에서는 서로가 좋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이 윈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윈윈 전략의 어원은 미국이 중동 지역과 동북아 지역, 한반도 지역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서 둘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윈윈
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남쪽 그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자꾸 윈윈 얘기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이게 미국이 중동에서도 전쟁하면서 북한하고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표현인데 이걸 갖다가 뭐 좋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아무튼 이런 윈윈 전략이 있었는데 이게 부시 정부 들어서면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국방력과 경제력이 두 개의 전장을 동시에 진행을 해서 동시에 이기는 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1+1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쟁을 수행을 해서 이길 수 있고 또 하나의 지역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국방 전략이 바뀐 거거든요. 그걸 이번에 이제 그 새 국방 전략에는 문서화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런 전략을 그 논의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이걸 이제 문서로 딱 규정해서 우리는 이제 두 개 전쟁 동시에 못 한다. 하나의 전쟁만 하고 하나의 지역에서는 전쟁을 이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된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주목할 게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 이제 그 군 감축을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했는데 이건 역시 작년 11월 달인가요? 그 오바마 대통령 호주에서 연설했던 그 새로운 오바마 독트린의 네. 내용을 그냥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작년 말부터 이제 미국이 고민해왔던 전략을 문서화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의 이제 좀 변화된 군사 전략들이 좀 집대성돼서 그냥 문서로 정리된 게 바로 이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 국방비를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부채 상한 한도를 늘려놓은 거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비를 감축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막막한 상황이죠. 여기도 줄일 수 없고 저기도 줄일 수 있고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렵게 선택한 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남겨놔야겠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다. 이렇게 보고 이제 유럽 지역을 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유럽 지역을 빼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란이 상당히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의 뭐 핵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서 이란이 하는 행동 보면 북한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똑같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이란이 벌써 미사일을 2차례나 미사일 발사 실험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이제 전쟁 위협을 막아보겠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이란에서 고조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란에도 군을 투입을 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 국방비는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선택한 건 뭐냐면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군을 철수하겠다는 거예요. 철수해서 이란으로 보내겠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밖에 이제 운영할 수 없는 미국의 처지를 이제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버릴 수 없는 그런 카드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이 아시아 지역에 대륙에 연결된 미군 기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이제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뭐 이쪽에 이제 미국의 경쟁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경계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마 해외 주둔 미군 다 철수하고 맨 마지막에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북미 협상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미국이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의 이제 북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자신들이 나서서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은 절대 없는 거고 끝까지 국방비가 계속 감축돼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버텨보겠다는 그런 이제 심산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뭐 당장에는 그 한반도 대중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동북아 쪽의 병력 배치를 집중하고 중동에서 좀 철수하고 이런 것들은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희망사항이긴 한데 그게 사실 녹록하진 않죠. 왜냐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나 다 빼고 싶은 거를 말하자면 벌써 예전에 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수렁에 빠진 미국이거든요. 수렁에 지금 빠져있는 상태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철수해서 한쪽에 병력 배치 증강을 한다는 것을 무기로 대체하는 거죠. 한국 같은 데서 무기 팔아먹으면서
사실상 주한미군 10,000명보다 스텔스기 한 대가 더 좋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철수하는 게 엄청 극도로 두려운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공미 심리, 공포감 이런 것들을 미국이 굉장히 악용할 수 있어요. 무기 강매. 그죠?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요 정도 철수 감축하지만 걱정 마. 내가 많이 팔아줄게. 무기 줄게. 무기 여기 있어요.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그리고 뭐 육지에선 니네가 싸우고 우리는 해공군으로 정말 초현대적인 이런 공군 공격기로 이렇게 싸워줄게 이러는 거죠. 그죠? 인간 방패가 되는 거고. 자, 요런 것들에 진짜 속아 넘어가서 막판에 이렇게 갈 수 없다. 막판에 미국 재고 남은 무기들 다 이렇게 떨이해주면서 우리가 떨이도 아니죠. 고가로 사오니까 이렇게 해주면서 할 필요 없다 이런 거고요.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실제 북미 간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고 가장 결론적 부분이다. 지금 비핵화 논의가 사실상 근원을 따지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예, 주한미군이죠. 주한미군의 해구산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연설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6.25회담에서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핵 문제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자리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이 테이블이 마련된 그 목표 지점, 출발 지점도 그렇지만 목표 지점도 주한미군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라는 것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가 뭔가 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피해갈 수 없는 문제다. 예. 이렇게 바라봐지고 그것을 이번엔 좀 명확히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